건축물의 안전구역 다 알고 있죠? 제1차, 2차, 3차 안전. 1차는 복도, 2차는 계단, 전실, 3차는 계단실. 계단, 전실 같은 말? 계단, 부속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알으면 끝난 겁니다.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복도에 대해서 설명을 6줄 하면 되는 거예요. 부속실에 대해서 설명을 6줄 하면 되는 거고요. 계단실에 대해서 설명을 6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복도에 대해서 6줄 설명하는 게? 복도가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짧으면. 폭이 넓으면 좋아요? 좁으면 좋아요? 넓으면. 내화 구조면 좋아요? 비내화 구조면 좋아요? 내화 구조면. 불연 재료가 좋아요? 불연 재료 아니 가연 재료가 좋아요? 불연 재료. 가연성 막 물건들이 비치돼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아요? 재현 설비가 돼 있으면 좋아요? 안 돼 있으면 좋아요? 네. 지금 벌써 한 10줄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다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책 보면 제목이 당연히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 객관식 4개 중에 보면 다 떠올라요. 이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제목을 만들고 자기가 내용을 쓰고, 이게 기술사예요. 그래서 제목을 많이 외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실로 옷을 기울 수가 있어요? 옷을 기울 수가 있냐고요? 실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늘이 있어야죠. 설명은 따라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따라가요. 언젠가는 설명 분량이 생긴다고요. 계속 소방을 하면 설명은 자꾸 분량이 늘어나요. 근데 뭐가 있어야 설명을 해요? 제목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제목을 자꾸 외우고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책 많이 읽은 사람이 말빨 세다고. 한 줄 외워서 한 줄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읽다 보면 나중에는 갑자기 설명 분량이 폭발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4달 뒤가 될 수도 있고 4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읽을수록 설명 분량은 폭발합니다. 그거는 언제가 올지 모르죠. 그거 플러스 뭐야? 제목, 종류 이걸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2가지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요. 고수가 되는데 길게 걸리진 않아요.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근데 외우는데 뭐를 빼고 외워야 돼요? 설명을 빼고 외워야 돼요. 관리사는 기준 이런 걸 많이 외웠잖아요. 관리사는. 기술사는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사도 법은 외워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외울 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그냥 1차 안전구역은 그냥 복도에 대해서 막 쓰면 되는 거예요. 정 쓸 거 없으면 1차 안전구역의 내용을 읽어요. 안전구역에는 1차, 2차, 3차 안전구역이 있는데 1차 안전구역에는 뭐가 있다. 몇 줄 썼어요? 2줄 쓰잖아요. 2차 안전구역 또 이렇게 써요. 안전구역의 종류에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 안전구역의 종류에는 계단, 전실이 있다. 또 2줄 썼잖아요. 3차 안전구역. 안전구역의 종류에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안전구역에는 계단실이다. 몇 줄 썼어요 또. 예,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해요. 공통으로 쓴다면 공통으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차이 끄트머리 조금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뭐에 공통이 있어요? 안전구역이라는 공통이 있잖아요. 그럼 재산안전에 있어요? 피난안전에 있어요? 다 전부 다 피난안전에 관계된 구획이라는 공통이 다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내화구조, 비내화구조, 불연제, 비불연제, 재현, 비재현 전부 다 1, 2, 3 다 공통이 그런 내용들이. 자, 건축물의 피난 계획입니다. 피난 방법을 고려한 시설 계획인데요. 참 이런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피난로는 화염, 연기로 인해 차단될 때를 고려해 이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하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피난의 절대 원칙이 뭐예요? 이 방향 피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 이상의 피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난 방향은 한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한 방향에 이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피난로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계획할 때 반드시 이 방향 이상의 피난로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계획이에요. 자, 피난 인원 집중으로 발생하는 패닉이 뭐예요? 평상시엔 이성적인 게 사람이고요. 화재 시에는 뭐가 돼요? 이성을 잃고 본능적인 사람이 됩니다. 패닉 상태가 바로 본능적으로 된 거예요. 정신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 정신없는 상태예요. 옛날에 실제로 실한데요. 불난 게 아니고 언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네 그 강가에 있는 비가 이제 막 집으로 들어오니까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일 크고 환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냉장고. 그걸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금이나라든가 이게 통장 이런 걸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막 냉장고 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후회를 하든지 나머지 다 썰려 내려가고 이것도 일례의 패닉이에요. 패닉. 저는 패닉에 대해 설명을 하면 냉장고로 설명할지도 몰라요. 아무거나 쓰는 거에 일례입니다. 자, 거실, 창, 구조, 지상. 이게 이제 피난이 된 거잖아요. 구조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피난은 어디가 있어요? 거실, 창, 구조, 지상. 또 다른 피난. 거실, 복도, 계단, 지상. 뭐 1층 지상.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거실, 복도, 계단, 옥상, 구조, 지상. 뭐 헬기나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겠네. 아니면 소장 사다리 차나, 그죠? 그래서 계단에서는 옥상으로 가서 구조를 받는 방법이 있고 1층으로 내려와서 지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자,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고 있나요? 저는 이거를 제목을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경수로 대구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제목을 외워요. 피난 경로 경 수단 로 대구설 이렇게 피난 빼고 다. 그래야 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목을 종류를 중시합니다.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대로 다 외워요.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자, 피난로 쓰고 나서 멋있게 두세 줄 부연 설명해주면 만점 나와요. 만점. 아시겠습니까? 자, 피난로에는 정전 시에도 피난 방향을 명백히 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그러면 다른 건 쓸 거 없어요. 피난로에. 네? 피난로에 비상조명등을 하면 좋다. 피난로를 내화 구조로 하면 좋다. 불연제로 하면 좋다. 가연성 물건을 두지 않는 게 좋다. 피난로에. 또 피난 유도 등을 하면 좋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피난로는 넓으면 좋다. 길이가 짧으면 좋다. 할 말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또 정 할 말 없으면 이런 걸 써요. 피난로는 피난시설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원칙 중 하나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쓸 수 있잖아요. 원칙 중 하나잖아요. 전부 다. 자, 여기에 피난시설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이렇게 6개인데요. 피난 대책은 2개예요.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라는 피난 대책은 2개. 피난 대책에 대해서 논하셔야 했는데 이 6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2줄밖에 안 되는 거죠. 점수는 2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렇게 캐치를 해. 피난 대책은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다. 그러면 피난 대책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1번 페일세이프 반페이지, 2번 풀프루프 반페이지 이렇게 써야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요? 공부는 어차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는 게 많이 나왔을 때는 합격을 해야죠. 근데 합격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 써서. 그래서 기숙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답안 작성이라고. 답안 작성을 저한테 배우잖아요. 안 배운 사람들하고 어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관리사보다 더 쉬워요. 합격이. 왜요? 기술법을 모르면 어려운데 기술법을 알면요. 관리사보다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공부만 하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외워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술 한잔하고 그러면 추태 부리면 돼야 안 돼. 어쨌든 예, 추태 치기사 하면 5개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또 많이 봐가지고 그냥도 외워지죠? 앞글자 안 따도? 자, 4번에 피난계획 수립 순서 다 중요해요. 일단은 피난계획을 수립할 때 1번
대피 인원 수를 몇 명이다 이렇게 추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이게 계획을 하는 건데, 복도를 어떻게 할 건지, 계단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초기의 계획, 건물을 이제 건축 허가, 이 계획을 하는데, 설계할 때. 이거 다 허가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대피 인원수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출하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출하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화재 시나리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미분부에 보게 되면 특별 설계 도서 6개 하고, 그죠? 시나리오 2번에서 7번까지, 그죠? 1번 뺀. 똑같잖아요. 걔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불났다, 이거. 가상을 하잖아요. 자, 3번에 가상 출하점마다 그 점에서 출한다고 가정한 경우 피난자의 피난 경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요렇게 대피해라, 이렇게. 왜 이제 이렇게 정해주냐 하면요. 추종 본능이 있어요, 사람이. 추종 본능이. 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가요. 딴 쪽으로 안 갑니다. 한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화재 났을 때. 옛날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따라서 가다가 연기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다 죽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따라가서 살았어요. 어디로? 철길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딱 내려와서 딱 갔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쪽으로는 뭐가 화재 장소로 들어와요? 공기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위 계단으로 가던 사람은 어때요? 연기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힘은 빠지지. 연기는 쫓아오지. 연기한테 따라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철길로 간 사람들은 가는데 어때요? 연기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예? 진짜 바람은 왜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상황이?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추종 본능이 누가 이게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하죠. 왜요? 항상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본능? 귀소 본능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써 있잖아요. 이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러니까 우리는 겁나서 그쪽으로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4번에 피난 경로마다 피난 군중의 유동 상황을 해석한다. 뭘로 이제 해석하냐? 피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피난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그리고 5번에 피난 경로마다 연계 유동 상황을 해석한다. 화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좀 뒤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총 피난 시간이 계산되고요. 이게 뭐야? 5번에 위험 파급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얘가 시간을 계산하고 이 시간도 계산하는데 어디가 더 짧아야 돼요? 예? 4번이 짧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출하점, 이것도 시나리오 6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외국 거를 이제 이용을 했겠죠. 지금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난 안전성을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크면? 4번이 크면 안정하지 않다. 4번이 작으면 안정하다. 근데 딱 뭐 1초 차이가 났는데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좀 갭이 좀 있어야 되겠죠? 뭐 30초라든가 또 1분이라든가, 그죠? 좀 갭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설계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